대처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평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불륜을 알았을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부모의 불륜을 알았을 때 받는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아이들이 먼저 알기도 하고 또는 싸우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실 때가 많을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더 대처를 하고 싶어지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불륜을 알았을 때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엄마가 나를 두고 외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도를 했을 때 본인들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나 아빠의 문제로 서로 간에 두 사람의 문제로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버렸구나. 엄마를 그리고 나를, 내 동생을, 오빠를, 언니를, 누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게 돼요.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지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겠구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막막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기불안에 빠지게 되고 분리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처럼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어른이 될 때까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평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아냐는 것보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충분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토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피해를 입은 거는 엄마거나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이나 아빠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라든지 아빠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라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당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고 본인들이 배신당했다라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진짜 피해를 입은 거는 사실 아내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상처를 입은 대상자이라는 게 사실 현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이래서 아이들의 정서적 반응을 안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입은 피해라는 것도 인지하셔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충분히 들어주고 안아주시기를 첫 번째로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말해주지 마세요. TMI라고 하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라는 약어로서 너무 방대한 쓸모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상간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가 어떤 여자랑 엄마가 어떤 남자랑 바람을 폈고 어디 가서 바람을 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람을 폈고 아빠하고 어떤 문제로 엄마하고 어떤 문제로 바람을 폈어 라는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까지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되도록이면 축소하시는 게 좋은데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면은 아이들은 본인을 속인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확대해서 생각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얘기까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엄마 아빠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토로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인들의 결정을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만들지 마세요.
충성 갈등을 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누가 더 좋아? 엄마 아빠 이혼하면 누구한테 따라갈 거야? 너 누구 편 들 거야?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끔 아이들이 갈등을 하게끔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빠가 잘못했는지를 아이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아이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둘 다 사랑하고 있거든요.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아이들이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엄마를 미워하게 하기 위해서, 아빠를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는 그 자체로서 고통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잘못은 했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바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배우자 입장에서도 가해를 한 배우자의 태도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빠가 잘못은 했지만 너희 아빠인 것은 변함이 없고, 엄마가 잘못은 했지만 너희 엄마인 것은 변함이 없고, 너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 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빠가 바람이 났다 그래서 너희들을 배신한 거야, 엄마만 배신한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이들에게 쥐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안정감을 부여해 주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성인 자녀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일 경우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이처럼 다루시는 경우가 있고, 너무 어른처럼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처럼 다루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처럼 다루셔가지고 막 다 숨기려고 하고 막 이러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인이실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실을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있지만, 또 너무 어른처럼 다루셔서 모든 도움을 그 자녀한테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네가 모든 걸 다 해줘 해서 잡으러 다니는 것부터 모든 법적인 처리를 하는 것까지 성인 자녀가 다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녀가 뭐 40대고 50대고 이렇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데, 뭐 20대, 30대 초반의 자녀분들은 아직까지 미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런 자녀들에게까지 내 문제를 다 해결해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사실을 알리는 정도까지, 저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전의 상의 정도까지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팁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피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회복하는가가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것이 좌절하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갈등의 상황이나 피해를 입었을 때 인생은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배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가해 부모일 때는 아이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주고요. 아이의 분노나 어떤 원망 같은 것을, 아이의 정서를 끌어안아주고 다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아이에게 변화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것이 말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화되는 태도를, 행동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 부모와 가해 부모의 태도가 다른데요. 피해 부모는 내가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해 부모는 아이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또 아이의 정서를 충분히 안아주고 변화되는 행동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부모의 불륜을 알았을 때 부모가 해야 되는 행동은 아이의 정서를 충분히 알아주고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말고 아이에게 충성, 갈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5가지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건강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부모가 또는 이 갈등을 겪었던 부부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 관계 속에 갈등을 겪었을 때 그것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극복함으로 해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갈등과 고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